엿기름은 4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종이컵에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저울에 종이컵을 올리고 0점으로 맞춘 후 엿기름을 부어 볼게요. 자, 한 컵이 102g 정도 나오네요. 거의 100g 정도니까 종이컵으로 4컵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넉넉한 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배주머니에 엿기름을 4컵 넣어 줄게요. 혹시 배주머니나 면보 같은 게 없으시면 볼에다 바로 넣고 잘 우려낸 다음 나중에 체에 걸러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넣고 한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엿기름을 따로 불리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총 5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준비해 놓은 양에서 반 정도를 부어주시면 돼요. 따뜻한 물 반 정도를 먼저 넣어주세요. 그 다음 잘 우러나게 조물조물 주물러 주세요.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불리지 않았는데도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저 면보나 배부자기 없이 바로 볼에다 엿기름을 넣으신 분들도 그냥 엿기름을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면 돼요. 잘 우러나서 색깔이 점점 뽀얘지고 있죠? 꼭 사골 국물 같네요. 어느 정도 주물르다가 이렇게 색깔이 뽀얘지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제 엿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어줄 건데요. 면포 없이 하신 분들은 엿기름을 체에 걸러서 부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잘 우러난 엿기름을 다른 그릇에 좀 부어주셨으면 한 번 더 우려내 줄 건데요. 아까 사용한 엿기름 주머니를 볼에 다시 넣어주시고 물을 부어줍니다. 아까 준비해둔 물에서 절반을 사용했었죠? 나머지 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조물조물 주물러 주세요. 계속 조물조물 주물러 주다 보면 이렇게 뽀얀 우유 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잘 우러났으면 꽉 짜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잠시 두시면 바닥에 앙금이 가라앉게 됩니다. 잠시만 놔둘게요. 밥 2공기를 밥통 안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왕이면 고두밥이 낫겠죠? 찹쌀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쌀밥 2공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준비해 놓은 질근 물을 부어줄 건데요. 첫 번째 우려낸 질근 물을 먼저 사용할 거예요. 처음 우려낸 질근 물에 반 정도만 먼저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탕 1큰술을 넣어준 후 밥알이 잘 풀리게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설탕을 조금 넣으면 더 빨리 삭혀진다고 하네요. 밥알이 잘 풀렸으면
첫 번째 받아놓은 질근물 중에서 아까 사용하고 남은 질근물도 마저 부어줄게요. 탁한 게 싫으신 분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은 빼시고 위에 맑은 물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괜찮다, 탁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 뚜껑을 닫고 보온을 시켜줄 건데요. 취사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꼭 보온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보온으로 설정이 됐는지 잊지 마시고요.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밥알이 동동 떠오를 때까지 3-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엿기름물도 진하고 밥도 뜨거우면 그보다 더 빨리 삭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슬쩍 열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5알 정도 밥알이 떠오르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떠올라도 제가 넘는다고 해서 맛이 좋지 않게 돼요. 자, 지금 2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직까지는 밥알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 뚜껑을 닫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1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밥알이 몇 개 정도 떠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총 4시간 3분이 지났는데요. 확인을 해볼까요? 밥알이 꽤 많이 떠올라 있어요. 잘 삭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오버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보온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밥알을 좀 건져서 따로 좀 둘게요. 꼭 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다 뜨진 않았고요. 한 3분의 2 정도 건져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건져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취사 버튼이 눌려지는 밥통이 있습니다. 뚜껑을 연 상태에서도 취사 버튼이 눌려지는 밥통을 가지고 계시면 냄비에 따로 끓이지 않아도 훨씬 간단하게 전기밥솥만으로도 식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취사 버튼을 누르신 후 설탕 2컵을 넣어줍니다. 좀 끓기 시작하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때 두 번째 받아놓은 질근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 2-30분 정도 가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냄비에 따로 옮겨서 끓일 필요 없이 좀 더 간편하게 식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집 밥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냄비에 전기밥솥에서 잘 삭혀진 질근 물을 그대로 부어줍니다. 여기에 설탕 2컵을 넣어줄 건데요. 단맛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단 게 싫으시면 더 줄이셔도 됩니다.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불을 켜고 설탕이 좀 높게 저어줄게요.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두 번째 받아놓은 질근 물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질근 물을 지금 부어줄 거예요. 질근 물을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만 빼고 모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한 게 싫으시면 위에 맑은 물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 뭐 앙금까지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만 빼고 모두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만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자, 이제 뚜껑을 닫고 2-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끓일 동안 아까 따로 두었던 건져낸 밥알을 찬물에 좀 헹궈주세요. 얼음물에 헹궈주시면 더 좋은데요. 자,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찬물에 헹궈주셔도 됩니다. 물기를 좀 털어주시고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두셨다가 식혜 드실 때마다 한 스푼씩 떠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밥알이 가라앉지 않고 위에 동동 떠서
더 먹음직스러운 식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잘 끓고 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식혜 고명으로 딱인 대추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대추 가운데 칼을 집어넣게 되면 씨에 딱 걸리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돌려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돌려 깎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씨를 중심으로 최대한 가깝게 한 바퀴 돌려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씨만 딱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대추를 펼쳐서 짱짱하게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끝부분을 잘 붙여주신 다음 그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추꽃이 만들어집니다. 냉장 보관했던 밥알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대추와 잣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짠! 곧 그 정도 다가오니 이렇게 한 번쯤 집에서 식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절이 아니어도 손님 대접하기에도 좋고 가끔은 커피 대신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식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